안녕하세요.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이 이혼을 할 때 자기가 빚이 많다고 하면서 이 빚도 무조건 너 반 나눠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상대가 잘못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 빚까지 안 떠안게 되는 경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빚도 재산이니까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게요.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 실무에서 항상 빚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플러스 재산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을 다 합쳤을 때 플러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빚도 포함돼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이 많을 때죠. 그러니까 재산을 따져봤는데 플러스 재산보다 마이너스 재산이 많은 경우죠. 이 경우는 반드시 비율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적극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을 나눌 때처럼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서 그대로 나눠 가지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많은 재산을 나눌 때는 뭐 50대 50, 60대 40, 뭐 65대 35 이렇게 비율을 정한 다음에 그 액수에 맞는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받아오는 구조로 갔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인해서 한쪽이 다시 채무가 많아지는 상태로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산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재산이 아무래도 빚이 더 많은 것 같다, 아니면 한쪽은 빚만 있고 한쪽이 좀 플러스 재산이 있어서 합쳤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케이스에서 아내는 플러스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빚만 마이너스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재산 합치면 마이너스 7천이 되는 상황이었죠. 소송이 제기됐는데 남편은 당연히 빚도 반반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친 재산이 마이너스 7천이 반반이 되려면 각자 마이너스 3,500씩 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아내는 플러스가 7천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3,500이 되려면 남편한테 무려 1억 500만 원을 줘야 둘이 똑같은 재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분이셨는데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자신이 빚까지 떠안고 오히려 재산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하면서 우선 남편의 채무가 과연 이제 부부의 공동 재산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부터 따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기나 무슨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해서 빚이 생긴 경우라면 이거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넣고 계산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제외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게 상대방 재산을 찾는 거잖아요. 남편은 직장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직금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이 결국 마이너스가 더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로 갔을 때 서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빚을 나누는 경우라면 특히 더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조정까지 가게 됐는데요. 조정 가서도 양쪽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부딪혔죠. 남편 입장에서도 빚 나눠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저희로는 빚을 나누게 되면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 쪽이 남편에게 딱 1,000만 원만 주고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갭이 좀 큰 부분이 있죠. 반반 계산을 하면 1억 50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1,000만 원만 주고 끝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자료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그걸 반영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줄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때 협의의 주된 쟁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 내용이긴 했습니다. 채무를 똑같이 나누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이 채무를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이 부분을 조정위원분들이나 판사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서 상대방을 설득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그냥 단순 계산만 했을 때는 50대 50이라고 계산했을 때는 한 1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딱 1,000만 원만 주고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큰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율의 과정이 잘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보람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남편이 빚만 한 1억 중반대가 있는 사건에서 아내분이 재산이 얼마 없는데 그럼 이 빚을 다 줘야 되는지 걱정하는 사건이었지만, 최소 수준으로만 재산 분할을 하고 마무리한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정이 맞는지, 본인의 상황에선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